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터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캐글 스터디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을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정규 과정을 제외하고는 스터디를 강추드립니다. 스터디 강추.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나 오타나 띄어쓰기가 잘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 왜 스터디냐? 스터디를 하게 되면요.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이 자극을 받는데요. 어떤 자극을 받냐면은 건전한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열정이 넘치시고 이렇게 성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한가해서 시간이 많아서 참여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은 그런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그게 아니라 바쁜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 있으면서 가정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스터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서 자극도 많이 되고, 제가 이제 주 1회 스터디를 운영을 했는데 매주 자극을 받게 되면은 계속 저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였을 때 이 데이터를 보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비전공자일 때, 입문자일 때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자연어 처음에 시작할 때 자연어 하고 싶은데 어, 요즘에 유행하는 건 뭐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가져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학습의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터디를 만들려고 하면은 혹시 개설 어떤 조건이 있나요? 스터디 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잘 몰라도 된다입니다. 어느 정도로 몰라도 되냐?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 이야기니까 개인적인 이야기 사견이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파이썬을 조금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 망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정도 몰랐냐면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개념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르는 상태임에 불구하고 그냥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저도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스터디들이 강남에 이런 서울 지역에 많고, 그리고 학원가도 서울 지역에 많고, 근데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보니 육아도 있고 회사도 있고 이렇게 경기도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집 앞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잘 몰라도 된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열정은 있으셔야 되고요. 열정만 있으시면은 몰라도,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위에 이제 파이썬 실패했다고 했는데, 어,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이 파이썬 스터디를 원래 작년에는 이제 머신러닝 스터디를 만들었고, 2019년에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사실 데이터 분석, 그때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을 위한 파이썬 스터디. 그래서 파이썬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파이썬을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 한 달 조금 넘게 갔나? 한 두 달 아무튼 못 갔어요. 바로 망했습니다. 거의 시작과 동시에 망한 거죠. 예. 인원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인원이 중요하구나를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2019년에 만들 때는 제가 정한 최소 인원이 있었어요. 그 인원은
일단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필요한 인원의 1.5배에서 2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채워질 때 시작하겠다. 이제 그런 제 나름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데드라인이라기엔 좀 그런데 기준을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스터디를 하실 때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냐? 물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도서가 가장 좋고요. 가장 좋다라고 하면 그런가? 입문자가 하기에는 가장 좋고요. 대회도 좋습니다. 대회도 좋은데 대회는 아무리 기초적인 대회라고 할지라도 레벨이 좀 맞아야 돼요. 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사실 서울 지역은 레벨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 이거 이상 할 수 있으신 분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 외곽에서는, 경기도권에서는 이 레벨까지 맞추게 되면은 사실 모집 자체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실력도 있고 해서 도서를 좀 더 선호해서 도서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도 도서로 시작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이 도서로 시작하게 되면요, 어, 이 어떤 내가 우리가 한 3개월 동안에 방향성을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이 챕터를 나누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하고 다다음 시간에 뭐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책에 없는 다른 어떤 것들을 좀 추가를 해야 되겠다. 조사를 해서 발표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도서가 괜찮은 것 같고, 그 외에 뭐 강의나 논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는 해보진 않았어요. 뭐 강의를 안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서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걸로 스터디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 이 플러스는 아니고 이 콤마,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 저는 발표 1인, 그냥 흔히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자. 이게 가장 아마 흔히 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깊이 있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발표자가 좀 더, 그리고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스터디 시간에 이렇게 좀 더 한 30분, 1시간 가량의 말할 거리를 이렇게 조사를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막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분이 개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그 스터디 시간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빠졌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스터디라는 게, 내가 아무리 스터디를 만들었지만 스터디가 그 내 삶의 1위는 아니거든요. 뭐 한 3, 4위 정도 있다 보면은 참여자는 더 낫겠죠. 한 7, 8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면 개인사가 많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감안하셔야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 같이 공부해서 이야기하자. 뭐 궁금한 거, 책 보다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뭐 오타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코드 잘못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 망하진 않는데, 다만 깊이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책에 대한 부분은 다들 정독을 해서 오세요. 실습도 해서 오시는데 조사할 시간을 그렇게 막 투자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자료 조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장애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말을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질문거리를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봐야지, 저거 물어봐야지, 이러면서 이야기 혹시나 흐름이 끊기면은 막 질문들을 막 체크해가지고 막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도서로 했을 때 발표자를 3, 4명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3장을 한다. 그럼 3장을 4명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한 명이 빠지더라도 75%는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메꿔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실 때 도서를 했을 때 도서가 끝나기 전에 다음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끝난 다음에 정하려고 하면은 이게 좀 방향을 갑자기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다음 방향을 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했던 방식은 일단 도서도 하고 기초적인 컴피티션도, 캐글 컴피티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점 이게 사람들이 평준화는 아니구나. 상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도서보다는 뭐 다른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일단 다양하더라고요. 받아 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이전에는 하나로 제가 시작할 때는 이걸로 하겠다 해서 모았겠는데 나중에 점점점 스터디가 커지다 보니까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그냥 일단 다양성을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학습하고 싶은 부분은 계획 이야기하고 이걸 발표하자. 이렇게 했을 때 스터디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2시간 정도 저희가 스터디를 했는데 2시간을 꽉꽉 채우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발표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전원 발표. 그래서 발표 못 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가 잘 운영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다라는 거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단점도 있긴 해요. 사실 하나의 대회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가 EDA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이 대회 데이터에 대한 EDA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사실 할 수 있는 말들이 작지만은 그래도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려했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약간의 그 방향이 다 다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하겠다 계획을 이야기하면요. 나도 저거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합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회도 같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줄기는 어느 정도 뭐 같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없으면은 스터디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인원을 처음 모집할 때도 중요하고 모집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카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카톡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글이나 어디죠? 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케라스나 아니면 그 텐서플로나 그런 페이스북의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캐글 코리아 이 그 커뮤니티에서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고 또 뭐 정말 죄송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이제 스터디에서 다양성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뭐 어디서든 모집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커뮤니티에서 모집하시는 게 좀 더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 빠질 인원을 미리 체크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크하느냐? 저는 이런 방식을 썼어요. 이렇게 너 빠질 거냐? 이런 식으로 빠질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룸비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매개체로 썼어요. 룸비를 월 단위로 받았습니다. 월 단위로 받았고요. 이 룸비를 그 다음 달 룸비를 일단 예약 때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룸을 못 잡게 되면은 손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지를 못해요. 그만한 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한번 두 번인가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전에 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어, 돈이 가는데 사람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달부터 스터디를 못하게 될 사람들이면은 입금을 미루세요. 개인톡을 해보는 거죠. 개인톡을 하면은 사정들이 있어요. 사정들을 이야기 들으면 뭐 잘 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뭐 대학원 랩에 들어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뭐 취업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추가 모집을 하셔야 돼요. 사람 중요합니다. 사람 없으면은 유지가 힘들거든요. 유지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을 했을 때 장점이 어떤 장점이냐면은 분위기가 더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왜냐면 이게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주 공부 안 해오고 그냥 막 오는 분들도 생기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닌데 점점 편해지다 보면은 잡담도 많아지고 그 이제 열기가 조금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또 열기 막 끌어올라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모집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은 사실 빠질 분들은 미리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근데 기존 분들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는 거를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스터디를 장기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멤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스터디를 하면은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은 그 참여 스터디 마인드가 중요한데요. 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냐면은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서 학습해서 공유해 주겠다는 마인드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스터디 힘듭니다. 내가 이걸 공부해서 공유를 해주겠다. 내가 잘 모르지만은, 아니면은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질문이라도 많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 저는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학습했을 때 한 50% 이해한 것 같아요. 나는 100%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알고 50%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공유를 하게 되면 한 8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하려고 하면은 정리가 명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애매모호하게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를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학습해서 누군가 참여해서 그냥 배워오겠다는 마인드보다는 학습해서 공유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지시면은 이제 스터디도 잘 될 거고, 스터디 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든 스터디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학습해서 공유를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운영을 잘 했다기보다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해주시고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스터디가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참여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결론은 스터디 꼭 하시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역량을 키워나가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티스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